요즘에 최근에 발굴한 건 또 무엇이냐? 오닐, 미너비니, 라이언 그리고 리치까지 제가 신이라고 칭송했던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닝이 성장하는 거, 매출이 성장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90% 이상이야? 왜 100%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네네네. 물론 이제 100%라는 건 세상에 없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일단 하나이고, 이제 계속 나오는 트렌드가 뭐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보면. 네. 근데 그 일단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주식은 경기를 늘 6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해석하는 거는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6월을 더하면은 그게 이제 올해 3월이고 9개월을 더하면은 이제 올해 7월인데 그때가 경기의 바닥이고 그 후에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경기의 바닥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경기가 가장 밑에일 수도 있고 그냥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1분기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분기가 마이너스 0.5%다 하면 일단 경기가 이제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데 금리 인상 구간에 주식이 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노이즈한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금리 인상할 때 주식이 언제 대박 빠졌나 이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잖아요. 경기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가 오버히팅 되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주식이 같이 가요. 그냥 금리를 올려도 왜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 상황에는 주식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도 박살났고 70년대에도 주식이 많이 박살났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올렸을 때는. 네. 근데 다행히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게. 거기에 있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거 그렇죠. 오면 경기 침체가 오네 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뭐 화두였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미국 경기 침체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냐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봤죠. 그래, 오케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온 후에 실제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꽤 큰 플러스 수익이 나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실제로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맨날 같이 마시가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또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히려 또 주식은 또 좋을 수도 있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확률이 뭐 엄청 대단히 크다고 보지는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팩터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팩터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게 나머지 10%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신 90%는 네, 그리고 시장에는 절대로 100%가 없어요. 요거 세 개 말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시장이 그럼요. 탱킹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21년 말에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어요. 나 예상하는 사람들 꼭 나오거든요. 근데 꼭 그 전에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래. 그죠? 네. 22년 2월 전에 그거 말하는 사람 없고요, 뭐. 네. 그 다음은 이제 퀀트 투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데 네. 최근에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지금은 성장 가치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저 책이 나와요. 저 뒤에 있는 저 책에. 예,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죠. 이제 그 가치 지표는 이제 퍼랑 PBR라는 지표들도 당연히 있지만 뭐 제가 주로 보는 거는 뭐 PSR, PGPR, 포어라는 지표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P는 늘 시가총액이라는 얘기고 S는 매출액, GP는 매출 총이익, O는 영업이익, E는 순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가총액 대비 이제 무엇 이런 지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네. 다 섞어서 쓰세요? 아니면 다 섞었어요, 저는. 네. 다 섞어서. 왜냐하면은 지표를 볼 때 딱 한 개 지표만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모자라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개 지표를 같이 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성장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총이,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이런 거를 주로 보고 있고요. 네. 최근 그 분기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나 늘었느냐. 그걸 또 그렇죠.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보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간 지표는 뭐 중요하긴 한데 그게 썩 중요하진 않아요. 최근 분기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 아, 그래요? 네,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연간 지표의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3분기 내용이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최근 4분기면은 최신 분기가 있고 전분기, 전전분기, 전전전분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 분기가 정보가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보는 게 좋아요. 그냥 1년짜리 볼 필요 없어요, 보통. 예. 근데 그 최신 분기를 이제 계절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1년 전 같은 기간과 그렇죠. 비교를 해서 보는. 맞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4분기 어닝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전년도 4분기 어닝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랑 3분기를 비교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성격과 있는 주식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제대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발굴한 건 또 무엇이냐? 네. 이제 그 오닐, 미너비니, 라이언, 소위 조금 전 그리고 리치까지 소위 조금 전에 제가 신이라고 칭송했던 분들이 다 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닝이 성장하는 거, 매출이 성장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성장률도 가속화가 붙어야 된다. 요 말을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요하죠 이거. 이러면 전분기 20% 성장했다. 이번 분기 40% 성장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따봉이죠, 왜냐면 따봉.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전분기 40% 성장했는데 이번 분기 20% 성장했다. 그럼 성장한 거는 자체적으로는 좋은데 그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이익 성장률의 함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사실 두 개가 다 되더라고요. 그냥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도 괜찮고 성장이 가속되는 기업들도 괜찮고요. 이렇게 뽑아 보니까 종목 이거는 이제 매매 추천은 아니고 작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성장주도 뽑아보고 가속주도 뽑아봤어요. 소형주 쪽에서 뽑아봤는데 겹치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나머지 여러 개 종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장주랑 네. 가속주의 개념은 가속주는 전 분기 대비 최근 분기 성장률이 더 높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장률을 비교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장주는 그냥 전년 대비 올해도 네. 성장할 것 같고 내년도 맞아요. 성장할 것 같은. 네, 아니 내년에 성장하는 건 저도 모르죠. 예. 그거는 저 관심 없고. 네. 그거는 이제 뭐 예. 컨센서스 바탕으로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나와 컨센서스 있는 안 해요. 데이터로. 네, 네. 컨센서스 어차피 다 틀리잖아요. 그거 물어봐고. 네, 네. 그거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컨센서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현재까지 네. 나와 있는 데이터로. 근데 이건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찍힌 지표로 해도 돈을 굉장히 잘 벌 수가 있고요. 일단 소형주 네. 자체는 컨센서스가 없을 확률이 그렇죠. 높죠.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표가 찍힌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고요. 대형주는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거기는 실제 어닝이 움직이는 것보다 컨센서스가 움직이는 게 그쪽이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전 대형주 안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요거를 보면 네. 전 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CAGR은 요게 주가 상승률이에요? 평균 상승률? 어떤 그죠.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여기서 한국 시가총액 하위 20%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내에서 제가 돌리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가속주를 그래서 저는 보고 싶은데 네네. 가속주의 CAGR이 54는 이거는 어떤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속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가속이 가장 빠른 10개 종목을 사가지고 네.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 했을 경우 연봉률 54%를 벌 수 있었다. 요 얘기죠. 네. 성장주가 더 높긴 하네요. 네, 그렇죠. 높기는 한데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이제 오차범위라고 거의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MDD가 높죠. 이쪽이 보면은. 네. 약간 MDD는 맥시멈대로 나오니까 가장 밑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근데 가속주는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폭은 조금 덜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사실 뭐 근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가속주랑 성장주가 많이 안 겹치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가속주랑 성장주가 안 겹쳐요? 그게 그게 있어요. 좀 전에 이거. 네, 이거. 그러니까 성장주 네. 안에서 가속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성장주랑 가속주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그 성장주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나누기 시가총액이라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성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최신 분기 지표 마이너스 전년 동분기 지표 나누기 시가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렸다라는 게 하나 있고 어떤 네. 중소기업이 그 순이익을 100억에서 150억으로 올렸다.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렇죠. 그냥 이것만 들으면 삼성전자가 잘한 거 아니야? 100억에서 200억 네. 갔는데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잘한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몇백 조인데 그렇죠. 그 100억 벌었다가 200억 벌면 좀 티끌을 벌었다가 티끌이 좀 더 커진 것뿐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이제 작은 기업인데 100억 벌다가 150억 벌었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투하 자본 자체가 또 다를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지표를 계산할 때는 요 시가총액으로 스케일링을 해요, 이게. 예, 이렇게 하는데 그 가속 지표 같은 경우는 요 시가총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진짜 퍼센티지만 봐요. 이런 거죠. 전분기 20% 올랐네. 이번 분기 40% 올랐네. 굿.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딱 한 개만 겹쳤어요. 제가 뽑아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성장 주랑 가속주랑 분산 투자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거는 12월 15일 기준이네요. 네, 근데 제가 그 전 20년 종목을 다 뽑아봤거든요.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보니까 겹친 종목 의외로 별로 없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장 가치 가속주는 뭐야 이게?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이거. 성장 가치 가속주? 요거는 제가 한번 여기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백테스트를 하고 종목을 뽑는 소프트웨어 컨터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본 필터를 전부 다 클릭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을 정말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요, 전부 다. 적자 기업, 관리조 뭐 이런 뭐라 쓰겠어요, 이거. 제외. 예. 그리고 저는 어차피 소형주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형주 필터를 클릭을 하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입력을 하는 거죠. 넌 좀 도대체 어떤 소형주에 투자하고 싶니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이 나온 게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고 가속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 성장도 어느 정도 하고 가속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한마디로 모든 종목에서 골고루 이제 A 마이너스 정도는 받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12개 지표를 다 그냥 클릭을 해요, 여기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뭐 어디 갔냐? 성장 팩터,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 총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에다가 순이익 가속, 매출 성장, 매출액 가속, 매출 총이익 성장 가속, 영업이익 성장 가속. 그러니까 요 12개의 팩터를 다 집어넣고서 각각의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평균 순위가 제일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저것도 이제 최근 분기 그렇죠. 다 가지고. 최근 보기만.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재료들은 다 때려 넣는다. 그죠. 맞아요. 그 12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고민을 12개를 다 때려 넣을까 아니면 가치를 그냥 뺄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고맙고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좋은 전략이 뭐 예를 들면 3개가 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3개 중에 어떤 걸로 가지? 그냥 포트폴리오를 3등분 해가지고 A, B, C 다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면 이게 각 전략들이 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가치주로 갈까 성장주로 갈까 가속주로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 가치주 일부, 성장주 일부, 뭐 가속주 일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팩터를 다 같이 때려박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보면은 그 연봉률 50% 60%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딱히 혹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과거 결과니까 난 미래에는 솔직히 이 정도 나온다고 장담 전혀 못 하겠고요. 네네네. 그러나 그래도 뭐 주가 지수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저게 몇 년간의 누적이라고? 20년이요. 2003년부터 22년까지.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했다면. 네, 맞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근데 앞에서 나왔던 그 기업들이 여기 20년 평균으로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저런 그죠. 사례라면이라는 거죠. 백테스트 네. 결과는. 한번 보여드리죠,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띡. 요런 전략인데 연봉이 56%. 요거는 좋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깨지는 구간도 상당히 있다라는 MDD. 거.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반토막 난 거 2번 있고요. 최근 20년 동안에 네. 20% 이상 깨진 구간이 이제 비극적인 구간이 3년에 한 번쯤 온다. 예. 저게 그 투자 기간을 얼마로 한 거죠? 20년이요. 아니다. 이게 얼마야? 2004년 6월이네. 4년 6월부터 23년 1월 30일까지 되어 있네요, 이게. 연봉이 56%. 왜 2004년이냐 하면은 저희가 2003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가속과 지표를 계산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분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MDD 53% 나왔고, 그리고 그리고 깨지는 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늘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네. 작년에도 6월, 9월, 12월에 수익이 안 좋았어요, 이게. 예. 예. 물론 이제 그 뭐 10월이나 뭐 7월처럼 돈 번 적도 꽤 있지만, 예. 그래서 22년 수익이 얼마였어요? 코바가 마이너스 7% 손실 났잖아요, 그죠? 작년 네. 같은 경우. 물론 지수보단 당연히 이제 좋았지만, 예, 이렇게 손실 난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전략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거를 이제 이겨내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같은 방식으로 뭐 성장 가속주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성장 가속주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서 제가 이 가치 팩터를 빼겠죠. 이 4개를 빼버리겠죠, 제가 이렇게. 네네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분기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속률이 또 괜찮아진다.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 이거 말고 최신 것만 가지고 어떤 성장 이익 성장의 기울기만 놓고 보고 싶어. 그럴 때는 또 이제 성장 가속주 8개 두 개를 팩터만 다 넣을 수 보는 있는 거죠. 거고. 최신 분기에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최신 분기의 성장률이 전 분기 성장률보다 높아졌다. 이런 거. 그게 가속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소위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빅퀀트를 중에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저는 호시탐탐 보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길래 투자를 잘하는 거냐 보거든요. 근데 이 그 위대한 빅퀀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강조했어요. 이 순이익의 가속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률의 가속화 그걸 보라라고 여러분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넣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잘 나와요. 역시 이분들이 이제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본능적으로 많이 본능이 아니라 어쨌든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 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대표님이 집어넣으신 거죠. 네. 마지막 요 투자의 구루들 3분 네. 가지고 좀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본데요. 민어빈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여기 그 미너비니와 라이언은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이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운데 분.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라이언과 미너비니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80-90% 정도는 오닐의 책이 나와요. How to Make Money in Stocks고요. 영어로는. 네네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죠. 그 책이. 네. 그러니까 그 책이 보면은 이제 그 라이언과 미너비니 정신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세 분은 다 그 어닝의 가속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세 명이 위대한 사람 많으니까 마켓 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막 퀀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죠. 이분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퀀트화를 한 게 강원국 작가가 하신 거고. 그렇죠. 네. 이분들이 보면 강원국 작가님을 이제 되게 기특해 하겠는데. 그렇죠. 그거 봐, 내가 말잘해 막 하기 전 와가지고 이제. 예. 근데 사실 이분들이 근데 틀릴 리가 없어요. 3-40년 동안 이거 해먹으시고, 죄송합니다. 3-40년 동안에 이거를 하시면서 돈을 엄청나게 버셨는데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네. 그래서 이 분들의 이야기를 강원국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좀 접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개량화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직접 하기 힘든 것도 이제 강 작가님이 잘 또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 퀀트 전략이 조금 한번 변곡점에 서는 시기는 언제로 보면 돼요? 한 4월 말 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예. 그 지난 10월 말에 한번 리밸런싱해서 11월부터 가져오던 걸 4월 말에 한번 꺾으실 계획인가요? 지금 다 팔지 이제 일부를 남겨둘지 그거에 걱정이지 이제 포지션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럼 한 4월 말쯤에 한번 더 보실까요? 아니면 5월 초에 그 4월 말까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물론 그럼 제가 이제 우는 얘기만 하겠죠. 4월 말에 와가지고 여러분 1억이 코스닥으로 얼마 된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전? 코스피? 네. 좀 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90년대 중순부터 투자를 해서 5월, 10월만 투자를 했다. 이제 그 1억이 얼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절에 네, 지금. 한 네. 반? 그러니까 절반? 아니 그게 한 3천 정도 됐어요. 3천. 1억이 3천이 됐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코스피 주에서는 우리가 착실하게 5월, 10월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1억이 3천이 되었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또 과거가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게 통계적으로 또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게 또 놀랍게도 코스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11월, 4월 전국 50지역. 그래서 한 5월 초에 한번 그럼 보실게요. 그럼 또 지용 얘기해야 돼요 와서? 아니 왜냐면 그때까지 결과 가지고. 그렇죠. 그때 썸네일 딱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인제 망했다.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